저는 데이비드 슈워츠예요. 리플의 CTO입니다. XRP 원장의 주요 개발자죠. 비트코인 복제가 아닌 첫 블록체인이었어요. XRP 원장은 좀 달라요. 기능 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예요. 비트코인보다 기능이 많죠. 비트코인은 이동만 가능해요. 이더리움은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XRP는 그 중간을 택했어요. 분산 거래소, 자산 토큰화 등이 가능해요. 대출풀 같은 기술도 개발 중이에요. 스마트 계약이 있으면 그걸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스마트 계약의 버그로 인한 위험도 있죠. 사용자들은 스마트 계약에 동의할 때 뭘 동의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All my apes are gone. 사건 아시죠? 누군가 스마트 계약에 동의해야 하는 일을 하려다 그 계약의 기능을 검토할 수 없었던 경우에요. XRP 원장은 스마트 계약으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서 그런 위험은 없지만 이 점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레이드오프를 완화하려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EVM 사이드 체인이에요. 스마트 계약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면 사이드 체인에 배포해서 기능을 쓸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 분할된 유동성이 있죠. 각자 유동성을 가진 여러 DX가 생길 거예요. 비용, 거래 속도, 스마트 계약 동의 등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XRP 원장은 스마트 계약의 장점을 살리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가 거의 다 해결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XRP 원장이 지원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를 하고 싶은데 특별한 배당 방식이 필요하다면 스마트 계약으로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체인을 만들지 않고도 필요한 기능만 스마트 계약으로 추가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완전한 스마트 계약 체인의 단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XRP 원장은 완벽하게 운영 중입니다. 2년 말 2013년 초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DX와 발행 자산 같은 기능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NFT, 자동 마켓 메이커, 토큰화된 실물 자산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됐죠. EVM 사이드 체인은 새로운 거예요. 현재 테스트 중이에요.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두 개의 체인으로 나뉠 거예요. XRP 브릿지로 체인 간 자산 이동이 가능해질 거예요. 미래에는 두 체인이 서로 보완할 거라고 봐요. 자산 이동성이 좋아질 거예요. 한 체인을 선택해도 다른 체인과 단절되지 않을 거예요. 특정 기능이 필요한 앱은 사이드 체인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 예를 들어 DEX, 자동 마켓 메이커, NFT 발행, 대출 같은 기능들은 XRP 레저에서 사용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활동의 가치를 결정하겠죠. 개발자들은 두 옵션 중 적합한 걸 고르게 될 거예요. 기업용으로는 거의 만능인 경우가 많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좋은 예로 토큰화된 실물 자산을 들 수 있죠. 국채나 주식, 부동산 같은 걸 토큰화한다고 해봐요. 기본적으로 다들 하는 일과 똑같아요. 토큰 발행, 상환, 구매, 담보 사용 등이죠.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에요. XRP 원장도 이런 기능들을 지원할 거예요. 특이한 규정이나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투표 방식에 특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결권 있는 주식이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배당금 분배 방식에는 복잡한 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XRP 원장의 프로그래밍 기능이 그런 사례들을 해결할 거예요. XRP 원장이 다른 스마트 계약 플랫폼처럼 되진 않을 것 같아요. XRP 원장은 당분간 기업용 DeFi에 그 후엔 소매 사용 사례에 집중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 고객을 위한 기업용 상품이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USDC 사용자들은 아마 서클에서 직접 얻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곳에서 얻었을 거예요.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기업 사용 사례가 DeFi 소비자 사용 사례를 가능하게 할 거예요. XRP 원장이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XRP 원장은 현재 토큰화된 자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Archax와 에버딘 같은 여러 회사와 협력하여 XRP 원장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채나 사모펀드 같은 것들을 기존 기능으로 XRP 원장에서 토큰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능을 더욱 개선할 예정입니다. 파트너들의 요구에 맞춰 기능을 확장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선점 중 하나는 소규모 발행자를 위한 분산 신원 지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문서를 보관하는 건 번거롭죠. 그래서 분산 신원 기능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는 등의 기능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업용 사례를 위해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제한 중 하나는 단기적으로 모든 달러 페그 스테이블 코인이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달러를 대표하고 달러 가치를 이동하거나 보유하는 데 쓸 수 있죠. 차이점은 담보의 질인데 테더의 자금이 어디 있는지 어떤 관할권에 속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USDC는 미국 관할권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RLUSD는 뉴욕주의 신탁을 통해 출시됐어요. 이런 규제 차이가 토큰 기능은 안 바꾸지만 사용성에 영향을 줘요. 또 중요한 건 이동 가능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작은 곳에 고립되면 그 자산의 유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XRP 레저와 이더리움을 선택했어요. 이더리움은 시장 성공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가치 저장이 아닌 DeFi 활성제로 사용하는 큰 플랫폼이죠. 이더리움의 DeFi 성장을 보면 Tether, Circle,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잠겨 있어요. 이런 플랫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XRP 원장은 고품질 USD 스테이블 코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어요. RLUSD를 통해 다양한 자산의 롱테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암호화폐만을 대응 통화로 쓰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비트코인으로만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하루에 5%나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깅을 위해 적극적인 시장 조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롱테일 프로젝트라면 유동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자산들이 있을 때 롱테일의 닷 역할을 할 고품질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르면 모든 토큰이 함께 끌려 올라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죠. 토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려 해도 유동성이 형성된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XRP 레저의 고품질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이런 상황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부족해요. 시장에는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탈중앙화되고 검열 저항적인 레이어 1 위에 한 회사가 모든 담보를 쥐고 있는 DeFi 생태계를 만드는 건 모순이죠. 기업들이 이게 뉴욕주 신탁으로 출시됐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이게 달러에 고정된 통화의 근본 위제라고 봐요. 리플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갖고 있죠. 사람들이 이걸 좋은 선택지로 보고 테더나 USDC와 경쟁력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을 뺏으려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분야 자체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좋고 패깅이 확실하다면 시장 점유율은 자연히 늘어날 거예요. 다양성이 진정한 탈중앙화 경험을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리플의 철학은 블록체인의 다음 성장이 기업 디파이에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기업용 제품이란 뜻이에요. 토큰화된 실물 자산도 기업용 제품이죠. 근데 이게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좀 바보 같지만 사실이에요. 블록체인에서 실물 자산 토큰화가 기존 방식보다 싸거든요. 원래는 DB 관리 업체 구하고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해요. 근데 블록체인은 감사하기 엄청 쉬워요. 투명하고 비용도 저렴하죠. 실제로 기업들이 실물 자산 토큰화에 블록체인 쓰는 이유가 수수료예요. 거래 금액이 크니까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500만 달러라고 치면 500만 달러짜리 포지션이에요. 근데 수수료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까요? 하지만 토큰화된 국채로 5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발행자의 마진은 아주 미미해요. 수익률도 미미하죠. 마진도 미미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을 끌어들일 때 비용 절감 같은 단순한 이유로 접근할 거예요. 더 투명하다는 점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 못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자산으론 불가능한 용도로 쓰이죠. 온체인이 아닌 자산은 DeFi 담보로 쓸 수 없잖아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깨닫게 될 건 완전히 새로운 용도, 앱 사용자층을 타겟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은 대중 채택의 길을 닦는 기업 채택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내년이나 1년 반 동안은 DeFi의 대중 채택이 어려울 거예요. DeFi 앱들이 사실상 도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앱들은 오락용이거나 도박용이라는 거죠. 금융을 장악하려면 정말 지루한 것들이 필요해요.
당좌 예금 계좌가 필요하고 저축 계좌도 필요하고 퇴직 계좌도 필요해요. 주식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투자도 필요하죠. 예금 증서 같은 것도 필요해요. 이런 지루한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들이 그걸 가능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간 토큰화 기능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전략이에요. 기업들은 어리석은 이유로 참여할 거예요. 일부는 성우자가 될 테고 일부는 비전을 보고 금융혁명을 이해해서 블록체인을 채택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저렴하고 빠르며 주말에도 작동하니까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작지만 더 나은 장점들이 있죠. 맞아요. 제가 더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세상을 바꿀 거라 믿을 필요 없어요. 그저 더 나은 것만으로 충분하죠. 1년 반에서 2년 안에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중 채택이 일어나려면 포르노, 도박, 게임, 수집품 외에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죠. 목표로 가는 길이 항상 직선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맞아요. 인터넷도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포르노와 도박이 인터넷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가 항상 직선은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가진 않겠지만 소매 채택엔 기업 채택이 필요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XRP 원장은 특정 목적을 가질 거예요. 모든 이에게 만능이 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만능을 추구해 XRP보다 성공적이었죠.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모델이긴 해요. XRP는 특정 용도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대신 더 빠르고요. 저렴해요. 더 싸죠. 확장성도 좋고요. 불확실한 스마트 계약 위험도 없어요. 정체성을 유지할 거라 봅니다. 실제 대규모 사용을 목표로 할 거예요. NFT는 빠른 구현이 가능한 체인에서 먼저 생겼죠. XRP 원장은 채택 과정이 있어서 좀 느린 편이에요. 하지만 채택된 기능들은 최고 수준이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능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토큰화된 실물 자산, 대출 포트폴리오 담보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저축 계좌, 당좌 예금, 자산 이동성 같은 금융 상품도요. 이런 지루한 금융 상품들도 포함돼요. 기술이 금융을 바꾸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때 XRP 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요. XRP 원장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해요. 먼저 기업 쪽에서, 그 다음엔 개인 쪽에서요. 실용적인 디파이 솔루션이 개인에게 채택되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